네, 전문가님, 우리 미증시 한번 짚어봤잖아요. 네네네.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공포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네네. 근데 특징적인 게요.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네. 개인은 또 역대 3위 수준의 순매수세를 기록했어요. 네. 개인들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죠. 어떻게 네네. 이렇게 많이 매수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개인들은 네. 지금까지도 계속 매수를 했고요. 오늘 네. 좀 주가가 많이 내리면서 개인들이 조금 이제 저가 매수세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뭐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사면 누군가는 이제 거기다가 파는 거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조금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어제 많이 올랐을 때 네. 기관과 외국인들은 많이 샀죠. 네. 네, 개인들은 오르니까 많이 팔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많이 내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좀 팔고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방향을 역으로 타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내려왔을 때 사고 지금 이제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내려오니까 지금 다시 사는 현상은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 예, 그리고 네. 이제 그게 만약에 고점에서 슈팅이 걸렸을 때 개인들이 많이 사서 슈팅을 만드는 예전에 그 애플과 그 현대차가 이제 막 뉴스에 나오고 주말이 지나고 나서 막 4조를 사고 이 부분은 네. 위에서 산 거라서 약간 좀 이거 오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이제 좀 저가 매수세를 붙은 거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런 하락장 속에서 저가 매수를 한 개인들은 오히려 많이 똑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네. 결론이 판단을 하겠죠. 네.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잘한 건지 아니면 이제 잘못한 건지 나오겠지만 근데 전문가님은 네. 그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는 네. 이제 뭐 신은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뭐 주말이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월요일 날 휴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장이 여진으로 한번 다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더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은 화요일 날 개장을 할 때 저는 우리나라 시장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에 지금 약간 가능성을 좀 더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뭐 바로 반등을 하지 않더라도 한 내일 정도 부분에서는 그 다음 거래일 정도 부분에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많이 오늘 공포장이 펼쳐졌었는데요. 그래도 주말이 지나면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기아차가 다시 애플과의 협력 소식이 또 나왔어요. 이 네.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기아차? 이제 앞으로 기아차요? 전망이 좋은 건가요? 네, 네. 일단은 뭐 종목들이야 뭐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종목군 네.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군들을 보기 전에 일단 시장부터 한번 먼저 살짝 그냥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면요. 네. 일단 지금 오늘 환율 같은 경우가 한 15원 정도가 올랐어요. 평상시 때 이제 그 환율이 조금 많이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환율이 조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분봉 차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나스닥이나 S&P처럼 좀 이제 바닥을 조금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 여 부분에서 사실 좀 이탈을 했고 지금 여기 지지선에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조금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 부분에 조금 약간 지지선까지 왔는데 이 이후의 흐름이 여기서 바로 이탈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만들면서 조금 힘을 쌓아서 다시 돌릴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유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것도 한번 보면 네. 지금 요 부분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걸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여기서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이시나요? 앵커님은 이걸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서요? 저 자리에서요? 네. 매수요. 네, 이 자리에서는 사실 누가 봐도 그냥 개인 투자분들께서 보셔도 이건 못 먹어도 고 아닌가 여기선. 그렇죠. 네, 일단 배팅하고. 저렇게 오를 줄 알았더라면. 네, 이게 여기서 올인이죠. 지금 다시 올랐던 부분에 다시 처음 자리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지금 여기도 저가 매수를 한번 줬는데 네. 이때 못 산 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 아 이거 여기서 살 걸 여기가 저가였구나 내려왔을 때 여기서도 이제 내려올 때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여기서 살 걸 이때도 여기서 놓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모양이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이게 급하게 내려오면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 이렇게 반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조금 위험한 패턴이긴 해요.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밀고 내려가다가 밑에서 이렇게 슈팅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 대응을 해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행동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한번 그냥 바둑처럼 다 놓는 수가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한번 놔봐야 되는 수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안 놓으면 뭐 어디서 자리를 놔야 되냐. 뭐 계속 여기서도 못 놓고 여기서도 못 놓으면 계속적으로 못 사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뭔가 생각대로 안 되면 좀 수습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월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장이 열리면 그때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가 지수의 흐름들을 보면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며칠 전에 하락을 했을 때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예, 며칠 전에 하락을 했을 때는 그때 제가 한번 업종별로 하나씩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전부 업종이 다 초토화됐었거든요. 네. 예, 그때는 뭐 거의 오른 종목이 없이 다 뭐 종목마다 막 6%, 7%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뭐 하락의 어떤 정도로 보면 오늘이 훨씬 더 많은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이 어제 폭락을 하면서 갭으로 떨어져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오늘은 각 종목마다 좀 많이 내려온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조금 혼조세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네. 장중에 똑같이 이제 그 자동차 업종들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 시장이 이제 지수가 내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장중에 이제 그 어떤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 애플이랑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난번에 애플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공표를 할 때 그 공시에서 조회 공시에서 이제 우리는 자율주행을 하지 않겠다 애플과 근데 거기에 전기차라는 내용이 좀 빠져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자율주행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기사로 하나 뜨면서 그래서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좀 들썩들썩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아차가 가장 많이 내렸었고 기아차가 이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으니까 좀 반응을 보였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구형테크라든지 뭐 동원금속이라든지 뭐 상신브레이크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제 그 조지아주에 같이 들어가 있는 공장이 있는 그런 어떤 회사들까지 같이 들썩였고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장중에 뭐 현대위아라든지 네,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네. 기아차의 상승이 가장 돋보였고요. 분봉으로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좀 무너지면서 다시 흐름을 만들고 다시 반등을 주는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켰어요.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금슬금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도 기아차는 자리를 먼저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급등을 주고 이 밑으로 계속 지수는 밀렸는데 현대차는 이제 장 초반에 밀렸던 저점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급등을 주다가 밀려서 저점이 깨지지 않고 여기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자동차 대형주들 자체가 어떤 애플카의 이슈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주도주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오늘 그 매니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니저가 자동차에서 좀 다른 데로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본다라고 하는데 네. 그 주가의 흐름으로 주도주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번에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네. 사전 예약을 받았어요. 네. 예, 근데 제가 그걸 주문을 하려고 이제 어제 10시부터 이제 그걸 주문을 네. 받았거든요. 주문을 하려고 11시 반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다 마감됐어요. 예. 이제 전기차 자체가 그냥 나왔는데 천천히 그냥 전화를 했더니 이미 다 마감이 돼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로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차들이 좀 바뀐다 다들. 네. 이번에 25,000대가 지금 1시간도 안 돼서 다 마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전기차로 이 기존의 차들이 바뀐다 내연기관 차들이 네.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스마트폰 예전에 그냥 일반 전화를 하는 그런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었을 때 그 업종 자체의 어떤 그런 큰 폭의 상승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어느 날은 뭐 자동차 주가가 올랐는데 뭐 다음 날은 해운주가 오르면 이거 다 바로 그냥 주도주는 해운주로 바뀐 거냐 자동차에서. 또 어느 날 뭐 반도체 주식이 오르면 자동차에서 이제 반도체로 바뀐 거냐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주도주는 그렇게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산업군 자체 해운주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고 하니까 오르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예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가 한동안 쉬었었죠. 많이 오르고 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있고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냈던 분들이 파는 시기가 좀 있으니까 또 이제 기다리면서 다음 분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 계속적으로 좋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또 다시 끌고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이제 지금 반도체 그런 어떤 뭐 슈퍼사이클이 온다, 계속적으로 오자른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먼저 올랐다가 또 반도체 주가들이 따라 오르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어떤 그런 분의 이슈가 터지니까 또 다시 반도체주들이 가고 예, 지금 하이닉스가 고점을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전에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 뭐 계속 올라왔나요? 올라오다가 쉬기도 하고 뭐 쉰다고 해서 주도주는 바뀐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주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일단 자동차는 앞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주는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기아차 지난번에 한 차례 한번 애플카 이슈에 올랐다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또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애플이 네. 현대차랑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러면은 근데 약간 이제 기업들이 M&A를 할 때요. 네.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진짜 가져서 이 회사를 갖고 수익을 내려고 M&A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 회사를 남의 회사가 가져가면 나한테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냥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라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세계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중에는 네. 근데 애플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주로 팔려고 하는 건데 이 현대차하고 협업 없이 그거를 그냥 구글한테 넘겨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물론 애플이 이제 그렇게 핸드폰을 봤을 때는 핸드폰은 독점적으로 그렇게 생산하고 했지만 자동차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소프트웨어 위주로 팔고 어떤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현대차도 굉장히 버리기엔 아까운 카드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생산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전혀 아무런 협의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 그 애플에 대한 어떤 이슈가 지금 이제 가격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애플과 안 한다라는 부분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가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뭐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좋아질 거고 뭐 안 한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 천천히 이 정도 가격이 내려왔을 때 좀 저가에서 조금씩 네. 담아두면서 분할 매수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친구분한테도 전해주세요. 관심을 가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본방 사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현대차 관련주 그룹주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주도주는 계속 간다라고도 언급해 주셨어요.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해운주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 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흐름을 보면 현대 미포조선의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선박의 이제 최강자죠.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자회사인데 지금 한국조선해양보다 오히려 흐름이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어떤 큰 배를 만드는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흐름 잠깐 보시면 이 지금 현대미폰이 지금 조선주의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한국조선해양보다 흐름이 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조금 흐름이 조금 뭐 안 좋긴 한데요. 어쨌든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보시면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네 뭐 삼성중공업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일단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약간 눈에 띄거든요. 이게 이제 그 중소형 선박을 가지고 이제 그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회사들보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큰 배들은 좀 약간 저가 수주를 하고 있고 수주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좋지가 않은데 현대미포조선은 실적도 괜찮다라는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좀 조선주를 하시려고 하시면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이렇게 보니까 아 그런 벌크선을 위주로 갖고 있는 지금 이쪽에 어떤 수주가 많이 늘어난다? 라는 부분을 보면 이게 철광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운반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운임이나 어떤 부분을 연계해서 보면 펜오션을 볼 수 있거든요. 펜오션. 네. 펜오션은 이제 그런 어떤 벌크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철광석이나 이런 좀 작은 어떤 것들을 운반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펜오션의 주가 흐름도 좀 괜찮아 보인다. 지금
HMM 컨테이너를 가지고 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 페노션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HMM 같은 경우도 물론 대장주로 뭐 이 예전에 현대상선인데 이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너무 흐름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고 흐름이 좋죠. 계속적으로 이제 흐름은 좋게 가고 있고 이 회사도 근데 이렇게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당연히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길 때 네. 이거 뭐 주도주 끝났냐? 그럼 이제 못 가냐 이거 HMM. 그때도 제가 이거 15,000원에 매도를 하면서 이거 나중에 더 간다. 더 가는데 근데 이거 옆으로 기면 이제 좀 지루하니까 좀 일단 팔고 다른 거 하다가 다시 잡자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네, 이게 손이 안 나가요. 또 이게 한번 팔면.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되겠다. 이때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또 이 부분에 다시 갇히는 것 같아서 또 이게 손이 안 나가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고 올라갈 때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떤 실적들이 계속 예상한 대로 계속적으로 받쳐주면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HMM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노션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페노션 지금 2단계에 있잖아요. HMM으로 보면. 네, 요 단계에 있는 건데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고 그 미포조선이 괜찮아지는 걸 보면서 페노션이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조선 해운지들 중에서 현대미포조선과 페노션 그리고 HMM 주목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OCI가 슬금슬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네. 미국의 중국 제재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OCI 같은 경우가 참 예전에 네. 동양제철화학이라고 해갖고 이제 폴리실리콘 처음에 태양광이 한번 처음에 이제 이슈가 됐을 때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주식이 뭐 100만 원 간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참 이게 그 산업의 어떤 변화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주식이 그때 당시에 한 65만 7천 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예, 네. 65만 7천 원의 고점을 찍고 그게 2011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많아지고 뭐 그런 어떤 경쟁이 과열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65만 7천 원이었을 때 폴리실리콘은 가격이 키로당 뭐 한 8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키로당 한 11달러에서 14달러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오늘 뭐 요즘에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상승이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요즘으로 이렇게 보면 긴 한 10년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서 또 따라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또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상승들이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 제품의 가격 상승에 어떤 회사의 수익성에 좀 기여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긴 기간 동안에 폴리실리콘이 80달러에 팔릴 때는 얼마나 회사에서 그냥 수익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했겠어요.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막 8달러, 막 7달러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그 어떤 수익 구조를 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은 금액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려고 줄이고 막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4달러밖에 안 됐는데도 회사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업종에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긴 구조 조정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업황이 좋아지니까 굉장히 빠르게 도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거를 저도 예전에 이 앞전에 한 3만 원대에서 뭐 가지고 있다가 좀 매도를 했지만 굉장히 가만히 그냥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괜찮을 만한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저도 그냥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은 지금 이제 그래봐야 14달러까지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디페리티라고 네.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화석 연료와 같이 이제 발전 단가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이제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수준을 그래디페리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태양광 쪽이 제일 빠르다. 예전에는 이 태양광의 이제 어떤 이 그 전지가 그
태양광을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그 효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점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태양광 쪽이 다른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 가장 먼저 부각을 받고 있고 또한 이 자동차 어떤 천장에 태양광의 어떤 것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충전해서 달릴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다 보니까 풍력보다는 풍력은 바다나 이런 어떤 큰 공간이 필요하고 뭐 자동차 위에 풍력의 발전기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바람개비처럼 이쁘긴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천장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묻어놓고 그냥 가면서 충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태양광 쪽이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OCI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태양 관련주의 OCI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네. 클릭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0000 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